안녕하세요. 이담 한방병원 나병조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과 확실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통은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으로 두통약을 복용한 후 증상이 근본적으로 호전이 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두통약을 복용해도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하여 만성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통 증상이 심하거나 만성적으로 두통 증상이 반복되어서 그 원인을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서 이 내부의 MRI, CT 검사, 각종 혈액 및 소변 검사 등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밀 검사를 통해서도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략 10명 중에 8, 9명이 해당합니다. 이를 1차성 두통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해당합니다.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은 그 정확한 원인을 잘 알지 못해서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결과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통이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하거나 두통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이 받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두통의 근본적인 원인과 확실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통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해보니 두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담적 증후군의 담 독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담적 증후군의 담 독소가 두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담적 증후군의 담 독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담 독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담 독소가 어떻게 두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화가 안 될 때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는데요. 내시경 검사는 말 그대로 위장 내부 이 점막 위주로 관찰하는데요. 이러한 내부 점막보다는 위화장의 근육층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음식물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한의학에서는 담 독소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담 독소가 이렇게 점점 쌓이면서 양이 많아지면서 돌처럼 굳어져서 위장 운동이 잘 안 되는 상태를 담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놓아두면 부패해서 악취가 퍼지는 것처럼 위화장에 쌓여있던 이 담 독소가 여기 보시는 위장의 혈관과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그 사람의 약한 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담 독소가 특히 사람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과 두피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흔히 담 결린다는 표현하는 것처럼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과 두피를 딱딱하게 굳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머리와 목 부위의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근긴장성 두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담 독소가 근육 외에도 혈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담 독소가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혈관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위에 혈관에 영향을 미치면 이 부위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이렇게 정상적인 혈관은 이렇게 적당하게 탄력이 있어서 이 머리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적절하게 이렇게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량이 적으면 이렇게 적절하게 수축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요. 이 담 독소가 원인이 돼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가 빨리 흐르고 혈압도 올라갈 경우 머리의 혈관이 적절하게 이렇게 확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혈관의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 독소가 뇌 신경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경우 뇌신경에 이렇게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뇌신경을 통증에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신경의 통증에 대한 역치를 낮추어서 두통을 유발합니다. 이런 기전으로 담 독소가 주로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담적 증후군의 담 독소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설명드렸습니다. 담 독소 외에 두통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음호도 두통의 원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에 진액이 부족한 경우를 음허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혈관에 엔진 오일과 같은 진액 공급이 잘 안 돼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담 독소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처럼 혈액의 양에 따라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간화나 심화도 두통의 원인입니다. 주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화가 날 때 열받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의학에서는 간화나 심화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간화나 심화가 이 두부 혈관에 작용하면 그 결과 혈관을 확장시켜 주위 뇌조직을 압박해서 두통을 유발합니다. 또한 간화나 심화가 심해지면 스트레스성 독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째, 혈어도 두통의 원인입니다. 주로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나 예민한 사람, 잘 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심장에서 뇌 쪽으로 혈액 공급을 잘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뇌에 허혈 또는 피폐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브라데킨과 같은 통증 유발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섯째, 어혈도 두통의 원인입니다. 어혈은 쉽게 말해서 나쁜 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나 타박상을 많이 당하면 어혈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어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혈액이 탁해져서 뇌로 가는 이 혈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두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상을 당한 후에 검사상 큰 이상이 없는데도 여기저기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러한 것은 어혈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두통 환자를 치료하면서 임상을 해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담적증후군의 담 독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오래 놓아두었는데 그 위치를 잘 몰라서 방치하게 되면 악취가 온 집안에 퍼지겠죠. 환기를 시키면 악취가 일시적으로 줄지만 다시 문을 닫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겠죠. 환기를 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동안 점점 음식물 쓰레기는 더욱더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음식물 쓰레기의 위치를 잘 알아서 찾아내서 집 밖으로 치워버려야 악취가 제거가 되겠죠. 여기서 담적증후군의 담 독소가 음식물 쓰레기 같아서 담적증후군의 담 독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두통약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환기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담적증후군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두통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두통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담적증후군 환자의 위하장에 쌓여있는 담독소가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 이 머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두통이 재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가 각종 소화불량 증상이 동반돼서 담적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숙련된 한의사를 만나서 반드시 담적증후군 유무에 대해서 진찰을 받고 담적증후군 환자라고 진단받는 경우 담적증후군을 제대로 잘 치료를 해야 두통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담적증후군의 담독소를 담적 한약과 아로마 고주파 기계치료, 소족 초음파 기계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이 쌓여있는 담독소를 주로 대수변을 통해서 제거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위장이 홀가분하게 되면서 위장의 운동성이 회복이 되고 소화가 잘 되면서 음식물에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한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서 이 뇌로 공급해서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 등 각종 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는 담적증후군의 담독소 외에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간화나 심화, 음어, 혈어, 어혈 등의 원인 중에서 한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작용해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담적병의 담독소를 없애는 한약 외에도 간화나 심화를 치료하는 한약, 음어를 치료하는 한약, 혈어를 치료하는 한약, 어혈을 치료하는 한약 등 적절하게 세밀하게 그 비율을 조절해서 두통 환자에게 처방을 해서 두통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자주 재발하는 두통 환자분들 앞으로 잘 치료받아서 이 두통이 없는 이렇게 맑은 머리 상태에서 앞으로 평생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